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MBC에서 제작한 골목 탐방 프로그램이죠. 포비든 엘리를 연출한 이성규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숨은 골목의 매력을 전하는 포비든 엘리를 2019년부터 연출하고 있는 이성규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즌 1으로 출연하셨던 재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방문이신데요. 이번 시즌에는 어떤 흥미로운 골목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더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비든 엘리 시즌 2를 주목해 봅니다. 막다른 골목 바람. If you just take a moment to go out of your way and explore different areas, you'll find more beautiful things that people will never find before. 또다시 바람.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길 위로 무수히 쌓인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따뜻한 여정을 따라가 보는 포비든 엘리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현지인의 발걸음을 따라 세계 곳곳의 골목을 누비며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전했었죠. 이번엔 서울, 부산, 광주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둘러보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외국인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풀어냈는데요. All right, guys, we are now in Muledong. It's where a lot of steel factories are here and a lot of metal works are being made here. It got us started in the 1930s as an area where a lot of factories came and a lot of steel was made. I really love walking through these alleyways because there's something that's unlike anything else I've seen in Seoul. It's very rustic and you can smell the metal. You can smell just people working, like right over here, this guy's working. 이 동네 애들 엔지니어들로 해서 북적북적했지. 지금은 가면 갈수록 엔지니어들도 많이 떠나고 시대가 변하면 할 수 없죠. Yeah. Can I take a picture? Okay. Wow. You wouldn't expect a place like this in Mule. And on the weekends, you can see a lot of young couples come here. 오랜 시간 공간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골목이 가진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작년 포비든 엘리는 한국방송대상에서 지역 교양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큰 상을 받았는데 팀 내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사실 저희가 해외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외국인들을 만나면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BTS랑 같이 상 받은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놀라워하거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큰 힘을 받고 더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어깨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위원들은 포비든 엘리 시즌 2 어떻게 보셨을까요? 골목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과 문화를 천천히 탐미하는 그런 고유한 정체성을 시즌 1에 이어서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시즌 2에서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이 한국의 골목을 탐방하는 그런 차별 포인트까지 시즌 2에 좀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연령층에게 정말 폭넓게 재미를 선사한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목에 대해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런 향수가 있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나름의 또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골목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문화나 뭐 이미지가 없는 그런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또 정보를 선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그 골목에 서려 있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번 시즌은 또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의 근현대사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방인의 시선에서 낯설게 바라보는 작업이라서 무척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골목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터를 잡고 오래 살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모르는 골목들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는 나 또한 외국인 사진작가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처음 보는 이방인이 된 심정으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구경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감정이입하면서 보기에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를 계속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포비든 엘리를 보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곳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여행 프로그램이나 지역 소개 프로그램과 달리 포비든 엘리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가는 골목에 담겨있던 삶과 이야기를 주목해서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시즌2에서는 이제 한때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했던 이 골목이 고령화나 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퇴장을 앞둔 골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 여정이 있어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주편에서 사진작가 존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his alley used to be a very popular alley. Look at it now. Faded into history, no longer. But I know it because I've heard the history from the man who lives here. That's one wonderful thing about exploring hidden alleys. Your appreciation of them just grows and grows and grows. 그 말은 곧 포비든 엘리를 보는 시청자들의 말이기도 하고 이 포비든 엘리라는 프로그램이 시즌2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 많았고 계속해서 포비든 엘리가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골목의 역사와 이야기를 이방인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또 기억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성규 PD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해외편을 다뤄주셨을 때 제가 소감을 연애 편지를 받은 것 같은, 이번에는 마치 한 10년 차 결혼 기념일 날 편지를 받은 것 같은, 처음에 느낌과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또 여전히 편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여행 프로그램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여파가 정말 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부분 참 많으셨죠? 코로나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탑사할 때 다 헌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80% 정도가 본 촬영에서 다 취소되는, 그래도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위원들은 포비든 엘리 시즌2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장소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소들이, 대구편에서는 정소학과 의원이나 미도다방이 나왔고, 광주편에서는 70년대 이발소. 와, 정말 그 얼굴에 솜털 면도하는 거는 어지간한 그 공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원래 뭐 오래만 다른 애 가는데 면도해 주는 게는 진짜 오래됐어요. 없어요. 네, 많이 없죠. 이렇게 그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전반적으로 등장해서 볼 때마다 좀 즐겁고 이렇게 흡족함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색이 있습니다라면서 의욕적으로 소개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을 것 같은데, 가장 적극적으로 좀 협조에 나섰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저희가 지역을 다루다 보니 지자체의 도움 혹은 의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도움 거의 없이 저희가 답사를 통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컨셉을 잘못 잡았구나 느껴지는 게 너무 많이 걸어요. 그리고 골목의 특성이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됐다 싶다가도 저 코너만 돌면 뭐가 더 있을 것 같고 또 돌면 뭐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끝도 없이 걷다 보면 헌팅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헌팅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들을 선정하고요.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거는 그런 골목을 편집할 때 옛날 사진을 꼭 넣거든요. 그러면 훨씬 깊이가 있어져서 그런 사진들은 지자체의 아카이브 도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넣고 있습니다. 방송의 그 매력의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차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이 외국인 사진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골목에서 살고 있는, 골목에서 만나는 주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골목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주민들 인터뷰 섭외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촬영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마을 주민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 30% 정도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한 30%는 헌팅 과정에서, 답사 과정에서, 그리고 한 30%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30%가 조금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골목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다들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올게요 하면은 약간
그냥 귀등으로 들으세요. 그래 뭐 언제든지 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작 가보면은 마실 나가시고 안 계시고 그러면 또 이제 막 다시 현장에서 다른 분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기억에 남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현장에서 사진 작가가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계속 작은 목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NG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죠. NG가 났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께 가보니까 커피 마시고 하라고 저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은 저희가 방송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의자가 있고 그 동네 골목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리고 얼굴을 보면 너무나 인자하신 그런 모습이라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출연료도 안 받으세요. 절대 고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 고마우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골목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골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개조심이라는 팻말이 가장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을 보면 이 사진 작가들 향해서 개들이 좀 막 짖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And it looks tough. I don't really want to mess with him too much. I'll just take his picture and then go. 사실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말씀하신 동물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같이 시사를 할 때 화면에 고양이나 개가 나오면 우리 작가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꼭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골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골목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도 골목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동물이 나타났을 때 상황은 사실 100% 리얼인 거죠. 출연자가 멘트를 하고 있다가 개가 보이면 그들도 너무 좋아하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So many cute. This is called serendipity in English. Serendipity. Suddenly you find something really wonderful that you were never expecting to find. Look at these little pups. Ooh, Mama is cute too. 그게 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대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돌발 상황 중에 동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하고 오늘 나타나면 오늘 되게 운이 좋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편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포비든 앨리 시즌2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다양한 지역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중 이성규 PD는 목포와 광주 편을 연출하셨어요. 특별히 두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지역을 나눌 때 제가 전라도 쪽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전라도는 어떤 게 다를까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목포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 개항 도시고요. 부산의 바다와는 또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또 같을지 비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위원들은 각 에피소드에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나요? 광주 편에서 이제 안통 기자가 도입부에서 광주를 소개를 하는데 그 5.18 민주운동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소는 5.18 민주광장인데요. 앞에는 그 금남로이고요. 뒤에 그 옛 도청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5.18 관련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운동 과정에 골목골목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연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들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도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촬영이나 편집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시즌2를 할 때는 각 도시마다 2편씩 만들었는데 광주 1편은 원래 하던 포비든 앨리의 스타일대로 했었고 2편은 5.18을 테마로 잡으면서 광주의 여러 골목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기억하는 그날의 모습을 쭉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차를 타고 다녀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그래도 그냥 코들이 나가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나는 그 생각 없고 무서워.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시는 걸 보면서 애틋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국 편성을 하면서는 60분 기존으로 해야 되니까 많은 부분을 덜어내야 했었거든요. 2편을 한 편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원래 스타일 부분을 살리고 실험적인 5.18 부분을 다 이제 삭제를 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OTT에는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 편에서 족보 출판사를 찾아가는 건 상상도 못했던 대목이었거든요.
What kind of things do you make in this factory? 주로 족보를 출판하고 고서 이런 것을 출판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족보의 70 내지 80%는 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저렇게 족보를 많이 출판하는 거대한 출판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도 감탄하셨을 장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PD님은 기억에 남는 놀라웠던 장소가 있다면 어떤 장소가 있었을까요? 특히 기억나는 건 목포 편을 2편을 하면서 이분은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골목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이제 전국 편성을 하면서는 방송이 아예 안 되는데 목포에서 근대 문화 그 유산 골목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간판이 용궁장이라고 돼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터널처럼 빛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좁은 그런 골목인데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넓은 공간이 나오면서 붉은 벽돌 창고가 3개가 있어요. 일제 때 건물인데 목화 같은 것은 영산포나 나주 이쪽에서 배로 싣고 많이 여기 들어왔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전부 정해놨다가 일본으로 실어가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이게 골목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길을 가시다가 좁은 골목이 있을 때는 한번 좀 들어가 보는 그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외 촬영이 많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전 이제 서울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안쓰러운 측면이 많았어요. 다른 편에 비해서 좀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 보였거든요. 실제로 서울편 진행했던 제임스의 그 우도시 다 흠뻑 젖기도 했고 본인도 정말 더웠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이 서울편 촬영하실 때 촬영 여건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서울의 골목 선정할 때 특별하게 어떻게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그렇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처음 시작한 곳이 서울이었어요. 헌팅할 때 장마철이라서 비옷을 입고 우산도 들고 마스크를 쓰고 평지도 아닌 이제 산복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촬영 때는 다행히 비는 안 왔지만 굉장히 더웠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이템 선정을 할 때는 미로처럼 끝도 없이 이어진 골목들이 존재하고 게다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많으니까. This mountain has a lot of historical significance. The Japanese would come here and they would take the stones that were from that mountain to build a lot of Western-style buildings, such as the Seoul Station, the City Hall, and the Governor's Building that was in front of Gyeongbokgung. 이게 저희가 바라는 요건을 다 충족시키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진행해도 될 것 같은 굉장히 아이템이 많죠. 그래서 그런 골목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편이 어떻게 나올지 예고편부터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주하면 뭐 바다나 오름 같은 자연 풍광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제주의 모습을 제주편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제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촬영지를 선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리즈 전체로 보면 제주도 같은 그런 특별한 편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게 됐거든요. 제주도의 골목은 짧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는 옛날부터 대문이 없었어. 아, 맞아. 도덕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 지금도 대문이 없어. 근데 길인 줄 알고 들어오면 길이 없는 몇 개 내면 나가. 아, 여기는 마지막 골목이다. 막은 창이다 해서 돌려보내죠. 특히 일제시대 통조림 공장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거든요. 통조림 공장. 그러니까 요 바닷가 옆이니까 이렇게 소라 이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잭슨 할아버지께서 맨날 다니는 길이지만 I had no idea what was inside. Now I do. And he told me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편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포비든 앨리 시즌2는 대한민국의 골목을 거니는 여정을 이방인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 점이 눈길을 끕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이 된 외국인 사진작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사진 작가들이 그 사진 찍는 스타일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적외선 카메라를 쓰고 어떤 분은 어안 렌즈를 쓰고 개성이 정말 다양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섭외를 하셨을까? 그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보고 사진이 마음에 들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너의 모습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줄 수 있냐. 오디오, 비디오 체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목포의 카메룬도 비디오, 오디오 체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목포 촬영 날 딱 만났는데 일단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 사진 작가들은 다 외향적이었거든요. 주먹 인사하면서 뭐 헤이 프로 막 이런 느낌인데 너무너무 수줍어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촬영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제치고 빨리 우리 술 한잔 하자라고 해서 친해지려고요. 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 수줍은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고 목포편을 다 진행하고 나서 자기의 견해를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을 만큼 굉장히 진행이 잘 됐었죠. 이제 장점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주편과 목포편은 진행자 역할을 하는 사진작가 두 분이 정말 판이하게 다른 캐릭터들인 거잖아요. 한쪽은 광주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고 한국말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안톤 숄츠 기자고 목포는 또 초행이고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시는 카메론 씨가 나오셨는데 해당 도시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과 작업하는 것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걸 좀 새롭게 바라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애로사항도 있으시면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을 수위 안에서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컨셉을 생각하면 잘 알고 있는 토박이가 이끌어가는 형식이라서 그 안톤 숄츠 씨가 가장 이상적이죠. 예술의 골목을 갔을 때는 여기 나 전통 장을 사러 왔던 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었고요. 반면에 목포편의 카메룬은 목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면서 미리 공부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라고 그런 작업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근데 어상자 같은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신명나게 찍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보는 사물을 대하는 이런 작가들의 모습도 꼭 단점만은 아니구나라고 결국 장점을 말했습니다. 다른 편들은 주로 이제 모국어로 말씀을 하시고 자막이 이제 붙어서 나왔는데 안톤 숄츠 기자분이 했던 진행이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됐잖아요. 아직도 학교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게 너무 이제 잘 보였는데 특히나 이발소에서 면도하고 나서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네요. 10년 절반 지은 것 같아요. 저분은 말 그대로 현지화가 되셨구나라는 느낌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굉장히 프로그램에 좀 몰입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이 안톤 숄츠 기자분이 이제 한국어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닌데 본 촬영 날 오프닝은 독일어로 하셨는데 Guten Tag. Mein Name ist Anton Scholz und ich 그 뒤에 사람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책 읽는 그 소녀의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독일어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말로 한 게 결과적으로는 잘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사진 작가들이 발길 닿는 곳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것처럼 약간 연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장에서 뭔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 건지 작가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나 프로그램에 투영이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를 정할 때 테마를 정하기 때문에 길에 있어서는 한 7대3 정도로 저희 의사가 있고 사진작가 의사가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출할 때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는데 가보고 싶은 곳은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사진 찍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멈춰서 사진 찍어도 되고 사진에 있어서는 반대로 사진작가가 거의 다 정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요청하는 거는 좀 비율이 작은 것 같아요. 사진작가와 제작진이 참 합이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는 포비든 앨리 시즌3가 MBC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시즌3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시즌3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져서 국내 촬영을 했었고요. 군산, 통영, 그리고 요즘 힙하다는 울릉도 이런 곳을 갔었고 마지막 즈음에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사실은 시즌4도 이미 제작 중인데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이탈리아 촬영을 다 하고 돌아와서 또 더 새로운 골목을 보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이성규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골목이 어떤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의 삶과 문화를 다 녹여내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살아있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기록하는 게 이런 포비든 앨리와 같은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의 결과인지 다 이제 백인 작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더 다양한 대륙에서 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사진들이 담긴다라면은 우리의 골목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 초반에 이 포비든 엘리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렸을 때 PD님께서 편지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포비든 엘리가 그런 편지 같은 방송이었거든요. 이 사라지는 골목에 대한 러브레터이자 이 아카이브인 포비든 엘리를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규 PD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기도 하고 굉장한 자극과 격려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시즌 3, 4도 참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골목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지역의 역사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포비든 엘리를 통해서 골목이 가진 무한한 가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